네, 제가 롤스로이스 신차 발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없는 차, 이 롤스로이스 신차인 롤스로이스 레이스는 과연 어떤 차인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지난 10월 29일 롤스로이스 레이스가 한국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롤스로이스의 109년 역사에 걸친 디자인과 기술이 집약돼 있는 레이스. 신사적이면서도 시대를 초월하는 궁극의 그란투리스모, 즉 장거리 고속주행용 자동차를 표방하는데요. 롤스로이스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역동적인 모델이라고 합니다. 먼저 외형을 보면은요, 이게 패스트팩, 요새 최신 디자인인데 지붕에서부터 트렁크까지 이렇게 유선형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쿠페형이지만 실내 공간은 넉넉했는데요. 목재의 멋스러움과 고급 가죽 시트가 마치 호화 요트를 탄 기분이 들게 했습니다. 스위치 하나하나에서도 장인 정신이 묻어나더라고요. 천장에요, 별이 있어요, 별이. 차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인데 이게 그 별의 가격이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안에 별이 1,340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얼핏 계산을 해도 개당 한 9,000원에서 10,000원이라는 건데 레이스의 가격은 3억 9천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신차 발표회 현장에서 롤스로이스의 대표 모델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연간 10대 정도 판매되는 팬텀이 바로 그 주인공. 신전을 형상화한 그릴과 클래식한 디자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롤스로이스 하면은 특징이 우산이 들어있는 차라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산이 여기에 마찬가지로 딱 들어있습니다. 이 우산. 제가 웬만하면 가격 얘기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이 우산이요, 120만 원이래요. 120만 원. 환희의 여신상으로 유명한 엠블럼은 600만 원, 양탄자처럼 보이는 발매트는 장당 100만 원으로 엄청난 몸값이었습니다. 마법의 양탄자를 탄 것 같다는 승차감을 느껴봤는데요. 근데 양말은 왜 찍어요? 괜히 미안해서 제가 신발을 벗고 탔습니다. 롤스로이스는요, 문이 자동으로 닫힙니다. 최고급차의 품격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던 롤스로이스 신차 발표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롤스로이스 레이스 신차 발표 현장에서 아나운서 김태욱이었습니다. 잘 봤습니다. 근데 신차 발표회 현장에서 김태욱 아나운서가 왠지 좀 주눅이 든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이 롤스로이스는 웬만한 고소득층이라고 해도 구입하기가 힘든 차잖아요. 보통 이 수백억 원 이상의 자산가를 뜻하는 슈퍼 럭셔리 계층을 위한 차인데요. 국내에서 연간 20, 30대밖에 팔리지 않는 차종이라서 간단한 사진 촬영 행사만으로 발표회를 대신해 왔는데요. 많이 홍보한다고 많이 팔리는 차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에 롤스로이스는 대대적인 발표 행사를 열었습니다. 수입차의 점유율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한국 시장을 눈여겨본 곳이죠. 그런데요, 저는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저렇게 호화스러운 차는 좀 타고 다니기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차라리 금괴를 사서 자동차 모양으로 이렇게 쌓아놓겠어요. 차라리 다음 소식입니다. 얼마 전 카톡쇼에서도 방송을 했었죠. 서민들의 생업의 발판인 다마스와 라보의 생산이 올해 말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는 안타까운 소식이었는데요. 다마스의 생산이 연장될 수도 있다는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GM은 1991년부터 생산돼 생계형차의 대표가 된 다마스와 라보를 올해 말까지만 생산하고 단종한다고 밝혔는데요. 두 차종이 내년 초부터 시행되는 환경 규제와 안전 규제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3년간 서민들 어깨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고 달리는 반역할을 해왔는데요. 20년 전 출시됐던 그 모습 그대로라 투박하지만 저렴한 탓에 단종을 앞둔 지금도 한참을 기다려야 할 만큼 인기가 대단합니다. 특히 퀵서비스, 택배, 세탁소 등 영세 자영업자가 주로 이용하는 차였는데요. 소상공인들은 두 차종의 단종을 막아달라고 청와대와 정부에 탄원을 했다고 합니다. 단종 80일을 앞두고 정부는 환경 안전 규제를 조건부로 유예해줄 수 있는 카드를 내놨는데요. 다마스의 생산 연장을 위해 정부와 한국 GM은 마지막 협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건부 이외에는 임시 방편일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합의점을 찾을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정부와 한국GM이 내놓는 결과가 임기응변식 대책이 아니라 서민형 자동차 보호를 위한 진심 어린 대책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서민들을 애태우는 희망 고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다음 뉴스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에서 빛나는 스타 엠블럼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벤처의 스타 엠블럼에 광섬유와 LED 기술을 적용해서 밝게 빛을 내는 조명 기능이 추가된 일루미네이티드 메르세데스 스타를 출시하는데요. 신형 모델 중에서 라디에이터 그릴 가운데 엠블럼이 있는 차에 장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루미네이티드 메르세데스 스타는 차를 열거나 잠글 때 차문이나 트렁크를 열 때 빛나는데요. 12월 31일까지 30% 할인된 가격인 47만 원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명 기능이 있는 엠블럼이라면 어떤 매력이 있는 거죠? 일단 브랜드 엠블럼을 더욱 돋보이게 해주는 것이겠죠. 얼마나 브랜드가 자랑스러우면 저렇게 불빛을 달아놓을까 부럽기도 한데요. 한편으로는 유명 브랜드 엠블럼에 불빛까지 달아놓으면 나 이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야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네, 그렇죠. 이 최고급 가방일수록 브랜드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거든요. 뭐 취향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겠죠? 지난 10월 27일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국내 모터스포츠 사상 처음으로 단일팀이 1, 2, 3위를 모두 차지하는 기록이 나왔는데요. 그 중심에 류시원 씨가 있었다고 합니다. 연기자 겸 레이서인 유시원 씨에게 최근 좋지 않은 일들이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국내 레이싱 역사에 남을 진기록을 세우는 좋은 일이 있었네요. 2013년 CJ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최종전에서 류시원 감독을 포함해 팀 106 소속 출전 선수 3명이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GT 클래스 최종 라운드에서 1위부터 3위를 모두 석권해 시상대를 점령했는데요. 특히 류시원 감독이 1위를 차지했고요. 같은 팀의 정현일, 장순호 선수가 2위, 3위로 달리며 마치 팀 106 레이싱 팀의 카퍼레이드를 보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류시원 감독은 2006년 종합우승 이후 7년 만에 우승컵을 차지하면서 GT 클래스 종합순위 3위를 기록했는데요. 올해는 감독과 선수 2마리의 토끼를 다 잡은 것 같습니다. 배기량 6200cc 스토카 경주대회인 슈퍼 6000 클래스에서는 CJ 레이싱의 황진우 선수가 마지막 전 1위를 차지해 시즌 챔피언에 등극했는데요. 2009년 데뷔 이후 4년 만에 첫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올해 동아일보 채널A 레이싱 팀도 1위와 3위로 시상대에 함께 오른 적이 있긴 했지만 팀 106은 출전한 선수 모두가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국내 모터스포츠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네, 내년 국내 모터스포츠에서는 더 많은 진기록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차라리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